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 비뇨의학과 조현욱입니다. 요로결석은 흔히들 이제 많이 아픈 병으로 알고들 계시고 실제로 정말 많이 아픕니다. 여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길인 요 관에 돌이 걸려서 오줌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검사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우선 통증의 양상을 확인을 하고 의사가 CT를 찍거나 엑스레이 등을 촬영을 해서 돌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의사가 그 돌의 위치와 크기, 성상을 보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다만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선 오시면 통증에 대한 조절을 먼저 하고, 치료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병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죽는다던가 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배출이 저절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사가 판단하기에 응급하다 판단이 되면 충격파 세석술이나 수술을 당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연 배출을 기다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수박을 먹다가 배가 아픈 게 사라졌다, 맥주를 마셨는데 배가 아픈 게 좋아졌다, 그런 말들이 요로결석이 있다가 저절로 오줌과 함께 빠져나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돌이 오줌과 함께 그 관에서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돌이 크지 않고 위치가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의사 판단하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기다려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에는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시다시피 배를 열고 수술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내시경을 오줌이 나오는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요도를 통해 방광을 지나서 요관으로 들어간 다음 돌을 보고 돌을 레이저나 충격파로 깬 다음에 끄집어내게 됩니다. 다만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옵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안 될 경우, 근데 수술하기는 좀 아까울 경우 체충격파 세석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쏴서 돌을 부수고 부서진 돌이 작아지니까 그 관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충격파 세석술의 경우에는 장점은 수술처럼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 이게 수술처럼 직접 보고 충격을 가하거나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부서지진 않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쉽게 입원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의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일단은 의사와 상의를 한 후에 그냥 기다릴지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재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검사를 계속 매년 이렇게 하는 거는 권하진 않습니다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경우 해드리기도 합니다. 재발은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의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조건 재발이 된다라고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선 물을 많이 드시게 하는데,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장점은 오줌의 농도가 연해지면서 돌이 이제 결정이 뭉쳐서 생기는데, 그 결정이 뭉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돌 자체가 생기는 확률이 줄고, 생겨도 매우 작은 입자일 때는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많으면은 휩쓸려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빠질 수 있게 돼서 물을 많이 마시면, 교과서적으로는 하루에 2리터까지 마시라고는 하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 많이 드시면 돌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면 이것저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칼슘 그리고 수산 이런 것들이 돌을 만드는 주된 성분인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으면 모자라면 골다공증이나 다른 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전부 다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우유, 멸치, 시금치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드시는 만큼의 양은, 일상적인 식사의 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우유를 2, 3리터씩 마신다, 또는 멸치를 한 접시씩 드신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에 있어서 칼슘을 아예 완전 제거한 음식을 먹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피 안에 흐르는 혈중 칼슘 농도는 훨씬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뼈의 밀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피 속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사용을 한 거라 칼슘을 완전 제한한다던가 많이 줄였을 때는 문제도 발생하고 되려 돌이 더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돌이 너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24시간 모아서 그 성분을 확인한 다음에 특별히 많은 성분이 있고 그 돌이 의심이 된다라면 그 성분을 좀 덜 드시게 한다던가 그걸 줄일 수 있는 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본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물을 많이 마시는 거니까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남소 주치 비뇨의학과 조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